안녕하세요. 원희아입니다. 오늘은 건물주처럼 이자 받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증권사에서 건물주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 얘기를 먼저 하자면 최근에 영상들 보시면 난이도별로 얘기했다 이거 아실 거예요. 파킹 통장, CMA 통장, 발행어음, 채권 이런 애들은 당연히 이제 리스크가 조금 더 생기면서 수익도 조금 더 커진 거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한 바구니에 묶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안전해요. 근데 조금 더 위험한 게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투자처가 좀 더 위험한 투자처다. 대신에 수익률이 더 날 수 있다.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 것과 같죠. 이게 무슨 9% 수익이 하이 리턴이냐 하실 수 있는데 착각하고 있는 게 요즘에 뭐 유튜브에서 50%, 100%, 막 1000% 이렇게 수익 볼 수 있다. 유튜브에서 광고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런 분은 좀 사기꾼일 확률이 높아요. 워렌 버핏이 연평균 수익률로 20에서 30% 정도 수익을 본다고 해요. 근데 워렌 버핏처럼 노력하지 않고 9% 정도 수익을 얻었다. 만약에 작년에 그랬다. 그러면 굉장히 잘한 거죠. 잘 투자를 한 겁니다. 1년으로 보면 작지만 5년, 10년 복리로 굴러가면 굉장히 큰 수치예요. 리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근데 본격적으로 투자처를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뭔가 배워서 인생이 약간 변했다 이런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운전이 그렇습니다. 운전. 예전에 운전을 못했을 때 그때는 멀리 여행 가기도 힘들었고 진짜 급하다. 그럴 때 이제 택시 타고 그랬었죠. 그래서 뭐 데이트를 한다 그래도 뭐 지하철역 주변으로 가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생활 반경이 좁았죠. 근데 운전을 배우고 나서는 데이트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 반경도 달라져요. 뭐 어딜 간다, 뭐 강원도 이런 데 드라이브 갔다 오고 싶다 해도 갔다 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운전을 배워서 인생이 약간 변한 것 같아요. 생활 양식, 취미 이런 것들이 바뀌었으니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제가 만약에 투자를 안 했다면 아직 직장에 있을 거고 아직 은행을 다녔을 겁니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재테크에 대한 것도 자신 있게 얘기하고 유튜브도 재테크로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투자를 안 했으면 돈이 안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저는 빨리 할 수 있었으니까 투자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를 이렇게 안 하셔도 이런 루트를 타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바보라거나 멍청이라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회는 한번 가져보셔라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힘들게 모은 돈을 뭐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다 소중한 돈이잖아요. 몰빵해라 이거 절대 아닙니다. 몰빵해라 이거 아니에요. 처음에 하실 거는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채권 투자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게 투자하는데 한 단위가 1,000원이었어요. 1,000원.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해보고 뭐 이자도 뭐 몇십 원 나오겠죠. 그러면 잘 맞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예적금 넣는 것보다 뭔가 재미도 더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자가 나오는 거구나. 이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메커니즘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금액을 키우시는 거죠. 내가 투자가 잘 맞는다. 내 상황에 맞는다. 내 성향이랑 맞는다. 하시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투자도 할 수 있구나. 선택지를 늘려보셔라. 이겁니다. 이것도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 진짜 자주 했는데 여러분이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재테크 시험이에요. 근데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다 안 보이게 해놓고 예적금이란 선택만 하고 있어요. 무조건 당연히 1번밖에 못 찍겠죠. 내가 이해되는 게 예적금밖에 없으니까. 2, 3, 4, 5번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를 안 하고 있으면 이해되는 예적금만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재테크 시험을 본다 하시면 예적금도 선택지에 넣으시고 채권, 주식, 뭐 발행어음, 뭐 기타 등등 오늘 소개하는 거 얘네가 이해가 된 다음에 얘네를 이해하신 다음에 나는 주식이 좀 괜찮은 것 같아. 나랑 잘 맞아. 혹은 나는 이런 거 진짜 너무 싫고 예적금을 그냥 해야 돼. 이 영상 안 보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그냥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를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뭐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투자를 또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분명히 써먹으실 거예요.
오늘 얘기할 9.62% 이자가 나왔던 투자는 리츠 투자입니다. 리츠. 작년에 최고 배당이 9.62%였어요. A리츠라는 리츠가 그만큼 배당을 했습니다. 폭탄 배당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감이 없으니까 감을 잡으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 투자 단계가 5단계가 있다 설명을 했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원금 손실이 없는 예적금,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그 다음에 증권사랑 친해지실 때 연습하실 수 있는 뭐 CMA, 발행엄, 직접채권 이런 거.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지만 손실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단계로 나아가야 될 게 포트폴리오 투자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포트폴리오는 뭐 주식, 채권, 금, 원자재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자산들을 내 계좌에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리츠 투자 상품을 넣어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정도 느낌이에요. 주식보다는 덜 위험하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CMA, 발행엄 이런 것보다는 위험합니다. 이 손실을 제한시키고 수익 가능성을 높여놓은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시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거니까 0부터 설명드린다고 생각하고 설명드릴게요. 일단 리츠 투자는 뭐냐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보통 개인이 이런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 혹은 뭐 어떤 토지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할 때 수백억이 필요할 겁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다고 하면. 근데 이거를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엄청 드물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투자자 ABC 해가지고 돈을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큰 부동산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개발 회사가 있습니다. 또 뭐 펀드에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가 있는데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집해가지고 부동산을 개발하는 걸 리츠라고 합니다. 그 리츠 펀드라고 하기도 해요. 펀드가 돈을 모은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수익은, 이 리츠의 이익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매각 차익이에요. 100억의 뭐 어떤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뭐 건물도 세우고 해서 이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는 거예요. 200억이 됐다 하면 100억이 매각 차익이 되겠죠.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를 열심히 주는 거예요. 개발해서. 그럼 뭐 월세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그거를 투자자들한테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요런 형태입니다. 한 방에 이해되셨죠? 왜 건물주 연습해라, 왜 건물주처럼 이렇게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제가 뭐 설명드릴 때 늘 그렇듯 장단점을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무조건 좋은 투자는 없어요. 예적금이 좋다 이거는 장점만 보신 거예요. 원금 손실이 없다 이거만 보신 거죠. 대신에 수익이 낮잖아요. 이런 것처럼 무조건 좋은 건 없습니다. 예적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리츠 장점을 첫 번째로 보자면 이익의 90%는 배당을 주라고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뭐 매각 차익이 나오든 임대료 수익이 나오든 법에서는 이익의 90%를 배당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9.62% 배당을 줬던 A리츠 같은 경우가 이런 법 때문에 배당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보통은 이 A리츠 말고 다른 리츠들은 한 4에서 5% 정도를 주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이게 또 어떤 느낌인지 모르니까 예시를 좀 가져왔어요.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은 그냥 아파트 투자, 뭐 재개발, 재건축, 상가 뭐 엄청 많아요. 부동산 투자도. 그렇지만 그냥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하니까 그나마 요즘에 괜찮은 오피스텔 얘기를 해보면, 오피스텔에 관련 뉴스가 나왔었는데 지난달에 오피스텔 시장이 1년 만에 투자 수익률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때 수익률이 4.7%, 뭐 4.75% 이 정도라고 해요. 요즘에 좀 괜찮은 부동산 투자가 4.7%니까 그냥 리츠에 투자를 하면은 요 정도 배당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장점입니다. 이익의 배당을 무조건 준다.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복잡하지 않으면서.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소액 투자도 돼요. 이렇게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실 때도 뭐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한다 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실투자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리츠를 이용하시면 5,000원이면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좀 다 다르겠지만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한 주당 가격이 적어요. 그래서 건물주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금 복잡한데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세금이 많이 나와요. 뭐 취득세, 재산세, 부가세 여러 가지 종류도 많아요. 그래서 복잡한데 리츠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만 떼요.
게다가 최근에는 2023년까지 분리과세라는 혜택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배당소득세는 배당에 대해서 15.4%를 떼가는데 분리과세가 되면은 9%만 떼가요. 대신에 조건이 3년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분리과세가 된다는 게 이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세금이 많아져요. 갑자기 뛰는 구간이 생깁니다. 근데 분리과세가 되면은 이런 세금을 확실히 줄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되는 부분일 거예요. 물론 사회초년생이시고 연습하시는 거면 세금 혜택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세금 혜택이 있다. 이렇게 하나 정하고 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주가 하락이 있어요. 주가.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거라서 주가라고 그냥 부르는 거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엄청 주목받는 구간이 생기다가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하락할 수 있어요. 고점에 잡는 걸 주의해야겠죠. 근데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기가 있긴 있어요. 장기 투자하면 엄청 우상향을 했죠. 당연히.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도 부동산 가격이 막 몇 억씩 떨어진다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기간을 보면은 하락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니까 리츠도 하락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단점이에요. 첫 번째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리츠 배당도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리츠 배당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리츠에서 이익을 못 내. 그러면 배당도 줄어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신다. 뭐 예를 들어서 건물 조그만 걸 만들어가지고 원룸에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을 받겠다. 이렇게 하실 때도 임차인이 안 오면 월세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이익이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 번째는 조금 제 좀 주관적인 생각인데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리츠를 투자를 하면 오늘 떨어졌다. 오늘 올랐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뭐 1년이든 10년이든 보통 장기 투자를 하세요. 근데 이렇게 리츠 투자를 해서 증권사 앱에서 보면은 오늘 올랐구나, 오늘 내렸구나 이걸 많이 보다 보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이익을 빨리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제성이 없어서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게 단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뭐 개인마다 다르겠죠. 이렇게 장단점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정리를 하자면 여유자금이 있고 세금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 그다음 포트폴리오를 갖춰놨다. 갖추고 조금 리츠를 넣어볼까 고민 중이다. 뭐 수업 들으신 분들이거나 이러시면은 좀 고려해볼 만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부동산 투자나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 좀 만나봤는데 10년 전에도 뭐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졌던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뭐 강남에 부동산 사놓을 걸, 뭐 어디 부동산 사놓을 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요즘에도 꽤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를 미리 해놓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우리나라에는 리츠가 한 20종목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시로 몇 개를 들까 했는데 제가 이제 영상 찍는 게 막 30분 넘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편집한 걸 보시니까 짧죠? 근데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다음 편으로 넘기려고 해요. 근데 고민이 되는 게 추가 영상을 찍을까 아니면 글로 그냥 남겨놓을까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들 댓글로 영상으로 좀 설명해 주는 게 좋다, 듣기 좋다, 혹은 뭐 글로 보는 게 편하다 하신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가지고 댓글로 남겨놓든지 아니면 추가 영상을 업로드 하든지 할게요. 하나 얘기를 더 하자면 부동산 투자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뭐 아파트, 오피스텔,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현업 전문가분을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인터뷰를 간단하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 저도 배우는 게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막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제는 뭘로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2030, 제 동생 같은 20대, 저 같은 30대 사람들이 부동산 진짜 살 수 있는 건가? 흑수저가 돈 모아가지고 부동산 살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도 부동산 투자에 요즘에 관심이 많거든요.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구독하고 기다리셔라.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